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345쪽이죠. 345쪽에 양과 3번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판거 1번 건축물의 용도예요. 동그라미 1번 의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의 용도 표시요.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 표시요. 종류를 유상구조, 이용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건축물의 용도란 비슷한 종류들을 묶어서 분류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리는 좁습니다만 건축물에다가 바닥 쓰시고요. 용도에다가 29 쓰시고요. 종류에다가 130 쓰시고요. 건물의 통째로 용도가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물의 한 층에서도 한 층에서 몇 제곱미터는 무슨 용도, 몇 제곱미터는 무슨 용도, 몇 제곱미터는 무슨 용도, 한 층에서도 바닥마다 용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찌그만 건축물은 뭐 다를 게 없겠죠. 차이가 없어서 하나의 통째로 하나가 되기도 하겠지만 기본은 한 층 안에서도 용도가 달라지는 거고요. 사람이 쓰는 벨벨 바닥이 다 있죠. 그걸 비싼 것끼리 130가지, 그걸 또 비싼 것끼리 29가지로 묶어놨고요. 동그라미 2번 용도 분류 다음 쪽 가시죠. 먼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 일단은 용도 29만 쭉 표시하도록 하시죠. 1번에 단독주택 표시요. 1번 용도 단독주택, 2번 용도 공동주택 표시요. 3번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내려와서 4번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음 쪽이요. 넘어와서요. 5번 용도 문화집회시설, 6번 종교시설, 7번 판매시설, 8번 운수시설, 9번 의료시설. 다음 쪽 가세요. 10번 교육연구시설, 11번 노유자시설, 12번 수련시설, 13번 운동시설, 14번 업무시설, 15번 숙박시설, 16번 위락시설, 17번 공장, 18번 창고시설, 19번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20번 자동차 관련시설, 21번 동물식물 관련시설, 22번 자원순환 관련시설, 23번 교정군사시설, 24번 방송통신시설, 25번 발전시설, 26번 묘지 관련시설, 27번 관광유계시설, 28번 장례식장, 29번 야영장 시설까지 해서 건축물 바닥에 2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엄청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할 필요 없고요. 다음 쪽 가서 354쪽에 반괄호 2번 시설군의 분류라고 하는 걸 보시죠. 지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벨 바닥 130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가게 나가고 다른 가게가 들어옵니다. 그게 같은 김밥 나라 나가고 김밥 천국 들어오는 거야. 똑같은 종류겠죠. 그런데 김밥 천국 나가고 거기에 삼겹살집 들어오면 김밥 천국은 뭐예요? 소주를 못 팔죠. 술을 못 팔죠. 그런데 삼겹살집은 술을 팔잖아요. 종류가 바뀌기도 할 겁니다. 근데 종류가 바뀌는 걸 갖고 그걸 다 따지면은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경우가 생기죠. 종류가 130가지가 있다고요. 근데 130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다른 걸로 바꾼다. 그럼 130 곱하기 129, 130 곱하면 26,900가지가 되는 거예요. 26,900가지를 우리가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9가지 용도가 있는 거죠. 근데 우선 그래서 요거는 아예 표에서도 빠져 있고, 표에서요. 지금 반괄 2번 354쪽 반괄 2번 시설군의 분류, 표의 첫째 줄 시설군이 있고요. 시설군과 세부 용도, 세부 두 글자를 없애시고요. 그냥 용도입니다. 용도 29가지라고요. 세부 용도는 이 종류를 또 세부 용도라고도 해요. 그리고 용도에다가 대장 쓰시고요. 용도가 가장 중요하니까 용도는 건축물 대장에 다 쓰여 있습니다. 이 건축물 몇 층 몇 제곱미터는 무슨 용도, 몇 층 몇 제곱미터는 무슨 용도. 용도가 가장 중요하니까 대장에 쓰여 있긴 한데, 그러면 또 용도 간의 변경이요. 29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다른 28가지 중에 뭔가 하나로 바꾼다고요. 그러면 거의 30 곱하기 30에 가까운 숫자죠. 900, 780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이 29가지를 지금 9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용도 변경 때 어떻게 할 거냐를 갖고요. 그 제목의 첫째 줄에 있는 검은 바탕 시설군 앞에다가 괄호 열고 안전, 괄호 닫고 쓰시고요. 안전시설 기준으로 그러니까 29가지를 9가지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안전시설은 엄밀하게는 바닥에서 버티는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시설,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티코도 들어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불도저도 자동차잖아요. 포크레인도 자동차입니다. 그걸 3층까지 끌고 왔는데 건물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 특별히 잘 버텨야 되죠. 그렇게 해서 9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갖고 문제가 꾸준히 나오는데요. 여러분 외우실 건 3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요. 9가지 시설군의 앞글자를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요. 9가지 시설군의 이름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 번째요. 그 9가지 중에 5번째 있는 영업시설군의 그러니까 용도를 아시면 됩니다. 3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앞글자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 간단하죠. 세 단계만 그치면 되죠. 첫 번째, 눈으로 보며 천천히 읽는다.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그러니까 그 밖을 앞에다 그냥 기타 쓰시고요. 기타 시설군. 그러니까 두 번째요. 눈으로 보며 빨리 읽는다. 혀로 공부하시는 거죠. 혀로 소리 내시면 맞추고요. 혀로 소리 안 내면 못 맞추고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눈으로 보면 빨리 읽어야죠.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아브라카다브라.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뭐 별별 거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물 그러니까 구성하는 원소들이에요. 촌스크 카페마그가 있어요. 10가지 원소 다 됐어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듯이요. 했으면 됐습니다. 글자 아시면 된다고요. 글자. 그다음에 눈 감고 그러니까 빨리 읽는다. 자산 전문 영교 군지기. 뭐 어떻게 외워요? 혀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전문 영교 군지기가 있습니다. 뭐 이걸 어찌고 저찌고 뭐 말 붙여봤자 더 말만 복잡해지는 거고요. 자산 전문 영교 군지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이름을 아셔야 된다고요. 이름이요. 자동차는 그냥 자동차고요. 산업은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고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죠. 그러니까 객관식 써 있는 것 중에서 읽어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기 X요. 그러니까 전기가 아니라 뭐고요? 전기통신입니다. 네 번째 문화 X요. 문화가 아니라 뭐고요? 문화 집회입니다. 다섯 번째 영업이고요. 그 아래요. 교육 X요. 교육복지인 거고요. 그냥 문제만 그러니까 이따 7, 8월에 풀어도 다 돼요. 그 다음에 근린이 있고요. 주거 X요. 그러니까 주거 업무 시설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4가지는 그러니까 2덩어리씩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들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건 뭐냐면 영업시설군에 있는 게 뭐냐면 판매실에 판 표시요. 판. 운동실에 운 표시요. 5번째 영업시설군이 있죠. 판 표시요. 운 표시요. 숙 표시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 표시요. 다중생활시설 옛날 고시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 바꾸세요. 그러니까 판매시설, 그러니까 다중생활시설, 그러니까 운동시설, 숙박시설이 있죠. 외우는 건 좀 붙여서 하면 되죠. 영판 운수. 그냥 판다운수가 한 번 더 쓰시고요. 또 다르게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알아서 외우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뭐 만드는 것 중에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이게 좀 뭐 저는 편해서요. 그러니까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 됐습니다. 영팔이는 나윤숙을 좋아해. 됐고요. 그냥 판다운숙 쓰세요. 네, 됐고요. 뭐 걸리나요? 네, 됐죠. 아니 뭐 그러니까 중국에 판다곰을 뭐 떠올리도 되고요. 아니 5번째 영업시설군이에요. 판, 운, 숙, 다. 4글자에 표시하시고. 좀 전에 그렇게 하나씩 다 짚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러니까 메모하지 마세요. 예, 가능하면 메모하지 마세요. 메모하시느라고 그러니까 수업 흐름 놓치게 되면 그러니까 5분, 10분 그러니까 쫓아가시는데 힘들게 되고요. 그게 한 2번 쌓이고 나면 아이고 그 시간은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모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새 뭐 요약집 나오면 거기 어지간한 메모는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요. 이제 취지는 여기는 자동차는 포크레인도 들어가니까 바닥이 탄탄해야죠. 여기는 그러니까 안전시설을 많이 갖춰야 됩니다. 여기는 안전시설 조금만 갖춰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표에다가 다음을 쓰시죠. 올라갈 때는 허가,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신고. 그러니까 같은 시설군에서는 대장 변경. 아래 이제 문장으로는 돼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표에다 써두시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러니까 산에서 그러니까 자로 올라가든 기에서 주로 올라가든 기에서 자로 올라가든 올라가는 모든 것들은 안전시설을 더 많이 갖춰야 된다고요.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로 돈 벌겠다고 영업하다가 무너지면 사람 다치는 거죠. 올라가려면 다 뭐 받으라고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안전시설 이미 빵빵하게 갖추고 있어요. 여기는 안전시설 안전 크게 문제가 없죠. 바꾸는데 문제 있어요? 없습니다. 내려갈 때는 뭐 하면 되고요? 신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설군에서는 7번 보시죠. 판매를 운동으로 바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아까 여기 용도에다가 대장 쓰셨죠? 아까 용도에 대장 쓰셨죠?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정해져 쓰여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3층, 그러니까 그 건물 3층에 1000제곱미터를 판미수로 쓰고 있다. 대장에 쓰여 있는데 그거를 운동시설로 바꿔주시오. 라고 뭐 해야 돼요? 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안전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대장에 쓰여 있는 걸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문장 보시죠. 방과 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X,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문장이 이게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는데요. 동그라미 2번 세 줄 빼고요. 그러니까 박스의 기업권 허가 표시요. 허가. 그 땡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표시요.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이음번 신고 표시요. 신고 대상.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표시요.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방과로 4번 같은 시설군. 동그라미 1번 같은 시설군 표시요.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표시요. 용도를 변경 표시요. 변경. 그 첫째 줄에 용도에다가 대장 쓰시고요. 그러니까 용도가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대장에 쓰여 있다고요. 같은 시설군 내에서 대장을 변경,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관청에게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표시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그 셋째 줄에 장 앞에다가 용도 쓰시고요. 줄요. 셋째 줄요.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요. 예. 아까 그 둘째 줄을 너무 빨리 읽으시는 거예요. 그냥 관청에게 그런 건 아니고 되고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다 또는 시장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표시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을 표시하시고 그 셋째 줄에 장 앞에다가 용도를 쓰시고요. 용도, 그 다음에 변경 표시요.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7번 보시죠. 용도를 변경한다고요. 용도를 변경하는 게 뭘 변경하는 거예요? 대장을 변경해달라는 얘기죠. 됐습니다. 거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방과로 5번 건축법 준용이 있고요. 다음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 표시요. 사용 승인. 땡땡. 그 다음에 문장형 허가 및 신고 대상 표시요. 허가 및 신고 대상인 경우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22조 건축물의 사용 승인 표시요.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한다. 둘째 줄 끝에 사용 승인 규정을 그 옆에다가 준공 검사 쓰시고요.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를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허가 보면요. 허가 대상 표시요. 허가 대상 경우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 바로 한 줄 내려와서요. 의 설계에 대해서는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표시요. 설계 규정을 준용한다. 그 넷째 줄 설계 아래다가 건축사 쓰시고요. 설계하는 일을 하는
설계 일을 하는 사람 자격증 이름은 설계사가 아니라 그 사람 자격증은 무슨 자격증이고요? 건축사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뭐 그러면은 지금 보신 게, 그러니까 그 방과로 5번, 방과로 5번을 지금 동그라미 1, 2번 다 칠판에 옮겨 쓰자고요. 다 칠판에 옮겨 쓰면 이거죠.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 받고요? 사용승인 받고요.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 주인이 지가 마음대로 도면에다 찍찍 그리면 안 되고요. 옮겨 쓰시고요.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이고 500제곱미터 이상 있으면 건축사가 설계한다고요. 지금 어느 자리요? 그러니까 355쪽에 반괄호 5번 건축법의 준용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다 합친 게 네 글자라고요. 네, 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면 옆분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같이 좀 가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뭐요? 그러니까 뭐 사후가 어디 외국 출장 갑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출장 갈 때,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러니까 고추장 맛있게 한 그 병 하나 담아주시잖아요. 볶아서요. 고기도 넣고 해서 이렇게 고추장 볶아갖고 먹으면은 외국에서 그 바다 치즈 먹다가 속 니글거릴 때 그냥 빵에다가요. 그 고추장 한 숟가락 해서 탁 해서 먹으면 속이 그냥 개운해집니다. 김치 냄새 풍길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장모님이 사우한테 그러니까 고추장 담겨주면서 담아주면서 씩 웃으시죠. 사우 갔다 오는 길에 백 사다 주게. 굿자 팔에 가면 네 집동 백 싸우게. 백 싸우게 인 거고요. 그러니까 네모 3번이요. 그러니까 적용 대상 지역 뭐 표현 그 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아무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양과 1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적 및 지구단위계획 A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그러니까 지역은 그러니까 다음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시요. 다음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는 그 아래 박스에서는요 도도선선 분방만 표시하시고요. 그 박스 위에다가요 그 첫 두 줄 위에 두 줄 어느 지역이냐면 깊은 산 속이에요. 아니면 그것까지 더 써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박스 위에다가요 깊은 산 속 옹달샘 옆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자리인지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지금 양괄호 1번에 지금 세 줄을 읽었고요. 박스를 얘기 드렸고요. 박스 위에다가 깊은 산 속 옹달샘 옆을 써달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죠. 예.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박스에서요. 도도선선 분방. 동그라미 1번 대지와 도 표시요. 도. 의의 관계. 동그라미 2번 도 표시요. 도. 의의 지점 표시 변경. 동그라미 3번 건축선 표시요. 선. 동그라미 4번 건축선 표시요. 선. 동그라미 5번 방 표시요. 방. 빠지고 안에 건축물. 동그라미 6번 대지의 분 표시요. 분. 할제한. 도도선선 분방. 도선 분방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또 지난번 순환에 들으셨고 그것도 또 다시 보시고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참고로요. 뭐 동그라미 1번, 뭐 동그라미 1번 옆에다 뭐 그걸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가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으로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5번 보시고 이제 우리들이 같이 공부를 해가실 때는 마무리 단계에서는 막 툭툭툭툭툭 다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로를 아시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도로를 아직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깊은 산 속 옹달샘 옆인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더 쓰시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설악산 희운각 지리산 장터목역 설악산에 희운각 대피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청에서 그러니까 중청 올라가기 전에 설악동에서 중청 올라가기 전에 희운각 대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요 장터목 산장이 있다고요. 뭐 산장의 여인이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대피소예요. 그냥 대피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규정이 없으면
건물 짓는 땅 대지에는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건물 짓는 땅에는 3m짜리 도로가 들어와야 된다. 설악산 희운각 대피소까지 3m짜리 차 다니는 3m짜리 도로를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됐어요. 그냥 그럴 수 없어요. 됐어요.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적용했다가는 큰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땅이 남아나질 않게 된다고요. 됐습니다. 다음 문제 내용, 반괄 2번인가요? 양괄 2번 X 아시고요. 양괄 2번 X. 다음 쪽에 357쪽에 2장 건축물의 건축이 있는데요. 이 2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이 장에다가 쓰시고요. 건축 허가, 그 허가권에 대한 내용과 건축 절차가 섞여 있는데요. 건축 절차는 시험의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비비려고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건축 허가가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순환에도 건축 절차는 안 받고 이번 순환 역시 생략하고요. 가도록 하시죠. 좀 더 이제 그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이런 게 익숙해지고 보시면 별 내용 아니에요. 한 장 넘어와서 359쪽에 제2관 건축 허가가 있는데요. 먼저 표시하고 설명드리죠. 네모 1번 건축 허가권자, 양보 1번 원칙. 보면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표시요.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자는 툭툭 넘어가시고요.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표시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표시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양괄 2번 예외. 다만 다음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표시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공장 표시요. 공장. 창고 표시요.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두자축 끝에다가 화살표 붙이시고요. 시, 군, 구 쓰고요. 그러니까 공장과 창고는 100만 제곱미터짜리든 100층짜리든 다 누가 처리를 한다고요?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를 합니다.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괄호 2줄 내려와세요. 은 제외한다. 박스에 그러면 다시 박스가 뭐냐면 첫째 줄 다음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다는 거죠.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층수가 21층 이상 표시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 동그라미 2번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 표시요.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 양괄호 3번 건축허가의 사전 승인.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 표시요. 시장군수 는 다음에 언안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표시요. 허가하려면 사성급구요. 미리 건축계획서 국토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도지사의 승인 표시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박스에 동그라미 기역번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이거나 등으로 가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기역 앞에다가 특, 쉼표, 광 쓰시고요. 저 위에 양괄호 2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게 있었죠. 그거가 거의 똑같다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외한다는 건 똑같은 거니까 빼고요. 동그라미 니은번 자연환경 표시요.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 표시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표시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빼고요. 이종근인 생활시설 빼고요. 일반 시설 빼고요. 업무시설, 일반 업무시설 빼고요. 숙박 표시요. 숙박. 위락 표시요. 위락. 동그라미 디귿번 주거환경 표시요. 주거환경. 교육환경 표시요. 교육환경을 고려해서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간은 구역 안에 구역에 건축하는 거기다 갈매기 끼워 넣고요. 규모 모든 규모 쓰시고요. 규모가 써져 있지 않죠. 몇 층, 몇 제곱미터가 써져 있지 않다고요. 1제곱미터짜리도 1층짜리도 다 위락 표시요. 위락 숙박 표시요. 숙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뭐 이거는 거의 뭐 한 3년에 2문제는 나와요. 3년에 2문제는 나오면 한 20문제 가까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오지 택일형이죠. 그러니까 5개 지문식이요. 지금 359쪽 한쪽에서 지문 100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문 100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부적인 가치를 다 잡아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359쪽 위에다가 다음 그림을 그리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관청형,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의 특별시, 그다음에 그러니까 광역시, 도가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세종과 제주가 있습니다. 도 아래 누가 있고요? 시, 군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는 기속 행위라고 그래서 법에 정해진 요건대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기둥 두께 30cm는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풍행이 방정 맞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수상장을 많이 받았어도 29cm면 불어가고요. 전과 10범이라 하더라도 31cm는 그 자리는 맞는 거고요. 정해진 모든 요건에 다 맞으면 허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술적 그대로 판단하는 거지 어떤 정책 판단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대도시장 한 번도 안 나와요. 정책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요건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결정을 한다고요? 가장 아랫사람이 가나다라 1, 2, 3, 4 처리한다고요? 아랫사람이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과 제주는 시군구가 없으니까 지가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고 그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거죠. 양과로 1번 특특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다음에요. 양과로 2번 특별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그러니까 21층 이상과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공장과 창고는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무너지는 사고가 아니죠. 산업안전 사고와 그다음에 산업안전재해, 산업재해와 그다음에 화재 사고가 대부분이지 건물 무너지는 게 아니니까 공장 창고는 아무리 커도 그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를 합니다. 여기까지 허가권자 다 끝났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 죽었다 깨나도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주소는 다 아시죠? 근데 주소는 다 아는데 공법 시간에 칠판에 써져 있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거죠. 충청남도에는 시군이 있는 거죠. 시군은 어디 소속이에요? 도 소속인 거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천광역시 부평구인 거고요. 그러니까 세종과 제주에는 시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허가할 수 없고 도지역, 시군지역에서는 모든 허가를 다 시장군수가 허가는 하는데 시장군수가 지가 알아서 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은 양 참고로만 알아두시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시장군수가 도지사 승인을 받고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지사 승인받고 허가한다.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것.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지정 공고한 곳에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한 곳이 있죠. 거기는 모든 규모의 위락과 숙박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는 떼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다 썼고요. 좀 여기가 이게 좀 복잡한가요? 아무튼 뭐 복잡하더라도 말하셔야죠. 여기서 뭐 100개 지문이었으니까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위락과 숙박은 그러니까 건축주는 떼돈 벌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애고 시끄럽고 뭐 그러니까 환경도 안 좋고 살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라는 거죠. 뭐 20층 이상 10만 이상은 다 보셨고 공장 창고도 설명드렸고 여기 그러니까 뭐 충청남도에 건물 올라서면 기본이 30층인가요? 공주시 기본 건물 오르면 기본이 30층이에요? 아닌 거죠. 어쩌다 한두 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지사 승인받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것도 처음에는 글자로 이해하려면 뭔가 복잡해 보여요.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도지사 도장을 받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야 된다고요. 도장을 받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칼자루는 누가 주고 있는지 그렇게 얘기하면 복잡해지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수질보호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자수 3000
자수하면 얼마 준대요? 3,000원이요. 자수하면 3,000원이라고요. 뭐 김밥 2줄이요. 고복민 김밥은 한 줄밖에 못 먹고요. 그러니까 자수하면 3,000원. 그러니까 주교 또 종교이가 나와야 되나요? 뭐 캐톨릭 주교분들은 그러니까 못된 주교들도 많지만 착한 주교들도 많잖아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돈 뭐 3,000원 길 가다가 3,000원 주면 바로 불유 돕게 하면 뒀지 자기 입맛 복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지금 모든 문장 다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문장을 요약해 보시는 것도 큰 공부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러니까 그 커닝 페이퍼들 많이 작성해 보시잖아요. 저만 쓰레기였군요. 커닝 페이퍼를 시험 시간에 꺼내봐요. 겁나서 못 꺼내봐요. 그래도 좀 점수는 나와요. 왜요? 커닝 페이퍼 만들면서 그 많은 내용을 거기다 압축해서 줄여서 써보는 거잖아요. 머릿속에서 다 한번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옮겨 쓰는 것도 공부가 되고요. 여러분이 만들어서 써보는 것도 공부가 되겠지만 만들어서 써보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옮겨 쓰는 것도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모든 문장 다 들어가 있는 거였죠. 됐고요. 다시 읽는 거 생략하고요. 자, 이상이 건축 허가에 대한 겁니다. 허가권자.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한테 허가를 받냐라고 하는 거고, 허가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번에 좀 봤으니까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요. 건축 절차가 이어지는데, 건축 절차도 역시 생략을 하고, 다음에 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마지막 375쪽까지 왔고요. 3장 건축물 유지와 관리도 뭐 일상적인 뭐 유지 관리입니다. 안전하게 잘 유지하면 되는 거죠. 넘어오셨고 잠깐 쉬고 이제 383쪽에 4장 건축 기준 세부적인 기준들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